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2020년 7월 말 중공 당국은 시진핑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도 위상 항법 시스템의 완성을 대대적으로 경축했습니다. 6월 23일 스촨성 시창 로켓 발사센터에서 베이도 3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 인류의 신세대를 열었다고 선전했습니다. 35개 위성을 모두 작동시켜 전 세계를 커버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하에 자주적으로 건설해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과학기술이 절정에 올랐다고 과시했습니다. 우주 개발에 이정비를 세워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베이도 시스템이 26년 걸려 완성됐으며 이는 400여 개 기관과 30만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이룬 쾌거라고 선전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위치 확정, 위성 항법, 속도 시간 측정, 통신이 가능해졌다고 선전했습니다. 5G와 연계돼 민간 부문은 물론이고 동펑 미사일과 연결시켜 탄도미사일의 정밀 타격도 1년 가능해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GPS가 리드하고 있는 위성 항법 시스템은 초강대국의 국력의 척도입니다. 유럽연합은 갈릴레오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글로나스로 독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도가 끼어든 겁니다. 인도 역시 IRNSS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미국보다 앞선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QGSS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도로 GPS를 뛰어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20년 내에 베이도가 GPS를 추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의 정밀도나 세부 기술이 아직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이도가 사람을 잡았다고 해서 중공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한 트럭 기사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중공이 들끓고 있습니다. 트럭 기사가 허베이성 탕산 검문소에서 공안에게 벌금 2,000유엔을 부과당한 뒤 이를 원망해 자살했습니다. 벌금 사유는 트럭 안에 베이도 기기에 선이 떨어져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동료 트럭 기사는 2,000유엔의 벌금 때문에 사람이 음독 자살하는 사태를 상상이나 해봤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진더창이 음독을 할 때 주변의 공안은 말리지도 않았다고 기가 막혀했습니다. 운전기사의 피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설치한 베이도가 고장났다고 해서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운전기사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성토했습니다. 제발 당국의 감독관리가 인간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두 자녀와 연로한 모친은 이제 누가 책임지느냐고 슬퍼했습니다. 베이도를 운전기사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거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트럭 기사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유서를 여러분이 보게 될 시간은 내가 세상을 떠나고 6시간 이후일 것이다. 내가 돈 2,000유엔만도 못한 것 같다. 51세 진더창이란 이름의 이 기사는 10년 동안 운전을 했지만 모아둔 돈도 없고 고혈압 등 지병만 얻어 더 이상 일을 할 자신이 없다. 펑룬구의 과적 검사소에서 공안이 엉뚱하게도 베이도 전선 누락을 트집잡아 2,000유엔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기사가 베이도 기기 전선 누락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어차피 얼마 못 살 것 같다 죽음으로 고위층의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9살이었을 때 부친이 타계에 홀로 된 노모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 딸, 부인에게도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떠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유서에 남겼습니다. 진더창 기사의 비극이 발생하자 중공 내 민심은 흉흉합니다. 중공이 쏘아올린 베이도 시스템은 엉터리라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공안이 서민을 벌금으로 괴롭히는 가렴죽으로 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베이도 시스템은 오작동으로도 원성이 높습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시속 3.4km로 이동한다고 표시되는가 하면 운전의 피로를 풀기 위해 휴게소에서 쉬라는 안내 문구도 나옵니다. 숨진 진더창 기사의 친구에 따르면 그가 올해 들어 번 돈은 5,000유엔이 채 안 됐습니다.
오죽하면 집에 모친과 처자식이 가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는 게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중공 당국은 그러나 베이도는 고장날 리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700만 개 이상으로 전 세계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신호가 잡히지 않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공 당국은 위성 항법 시스템이 완료되기 훨씬 전인 2012년에 베이도 관련 교통부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화물 트럭을 비롯한 12톤 이상의 차량들은 베이도의 운행 기록 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라는 거였습니다. 대형 트럭뿐 아니라 여행객 수송용 버스와 출퇴근용 버스, 화학 물질 적재 차량, 폭죽 같은 위험물 수송 차량들도 대상이었습니다. 공공 안전을 위해 이들 차량의 항적을 모두 감시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차량 설치 베이도 시스템입니다. 사진의 왼쪽 아래 부분 조그마한 디스플레이가 베이도입니다. 시동을 켜면 계속 작동해 멈추는 일 없이 차량 운행을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 속도와 항적, 운행 시간을 기록해 4시간 이상 운전할 경우 필요하니 휴게소에서 쉬고 가라는 신호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졸음 운전 여부와 과속, 추월 여부가 기록돼 일종의 블랙박스 기능도 합니다. 그런데 베이도 위성 발사가 모두 완료되기 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바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5G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면서 베이도가 용량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화물 트럭에 베이도는 강제로 장착해 놓고 기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할 경우 무조건 벌금을 물리는 것은 기사의 안전 운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베이도우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고장나 있을 경우 고의로 감독을 피하는 것으로 간주해 2,000에서 5,000 위엔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베이도우 기기를 구실로 관청이 돈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영업 허가증 발급과 베이도우 고장 수리 비용 등이 지역마다 모두 제각각입니다. 중공에서 화물차 기사의 일상은 매일 고달픔의 연속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원하지 않는 과적을 해야 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휴게소에서 쪽잠을 자는 등 고생스럽기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이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하이의 징병 광고입니다. 제목은 워베이 칭창입니다. 창잉은 전쟁에서 적을 포박하는 줄로 출전이 한서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일편단심으로 입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황포 장수의 루하이류, 동방호상 쉐잉숑. 황포강이 바다로 흘러가니 동방의 상하이에서는 누가 영웅인가 라는 아주 그럴듯한 구호까지 만들었습니다. 곧 전쟁이 발발하면 징병을 해야 하는데 젊은 층들을 선동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송나라의 민족 영웅 악비를 연상시키는 노파 총관, 분노한 머리카락이 모자를 뚫고 나온다는 사자성어도 등장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뛰어나가 전공을 세워야 한다는 식으로 감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불살라 일편단심으로 전장을 붉게 물들이자면서 비장한 각오를 하자는 중공 특유의 과장이 드러납니다. 남진해와 타이완 해협, 오키나와 남부 미야코지마 부근에서 중공은 동시다발적으로 무력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서부 해역에서 직접 위협 비행을 하면서 동쪽으로는 오키나와 남부 해역에 랴오닝호 항공모함을 통과시켜 동서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랴오닝호가 제1도련을 교란하려 하자 일본 해상자위대도 구축함을 출동시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타이완 방어에 직결되는 오키나와 남단 미야코지마의 정찰 자산을 총가동하고 있습니다. 미야코지마의 레이더로 중공군의 움직임을 파악해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배치된 E2C 조기 경보기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또 F-15 제2기를 수시로 발진시키고 있습니다. 북방의 러시아보다는 남방에서 있을 수 있는 중공군에 대응하는 스크램블 횟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도 하지 못한 소혹정 탐사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은
자위대의 능력을 우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 우주군사령부는 올해 안으로 일본 항공자위대 장교를 콜로라도주 피터슨의 기지에서 근무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은 확고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장 면허로 촉발된 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중공의 우방이었던 터키의 입장이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앙카라시는 중공 대사관의 수도까지 끊었습니다. 동족인 위구르인들에 대한 중공의 탄압을 비판하자 중공 대사관이 오히려 내정 간섭이라면서 험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일어났던 위구르 독립단체 동투르키스탄의 봉기를 순교로 규정하면서 중공에 맞서야 한다는 터키 조야의 민족 종교 감정이 일제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투르크 소수민족과 위구르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는 지탄이 나오자 그동안 중공의 유화적이었던 에르도안 정권도 마냥 친중 스탠스를 유지하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국제정세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여러 복잡한 요소가 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단순하게 갈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